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할 때 부정 또 불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동일한 그 안일 불자인데도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리얼 탈락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뒤에 디귿이나 지읒 음절이 붙을 때는 리얼 탈락의 현상이 생기게 되죠. 그래서 부정, 부당, 뭐 부족 이렇게 안일 불자가 부로도 읽혀집니다.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그 혓소리가 이어질 때 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예외로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우리가 딸을 갖다가 좀 약간 상대방 자녀를 높여서 따님 하든지 하면은 이해를 탈락 현상이 생기죠. 또 열고 닫는다는 뜻의 여닫이도 열고 닫다는 말이 붙여지면 열닫이라고 하지 않고 여닫이라고 하죠. 마찬가지입니다. 말과 소를 이야기할 때 말과 소라고 하면 말이라는 이열이 붙지만 마소라고 하면 리얼 탈락의 현상이 생깁니다. 바느질도 바늘질이지요, 엄밀히 이야기하면. 그런데 리얼 탈락 현상이 생겨서 바느질이 되죠. 이렇게 우리 말은 제가 국어학자도 아니고 뒤에 이제 그 초성이나 또 종성이 뒷음절의 글자를 따라서 바뀌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학문을 전문을 하시는 분이 좀 더 상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을 유의나 유념했으면 하는 뜻에서 한번 적어봤습니다. 동일한 글자라도 뜻에 따라서 장단음이 바뀌듯이 우리가 원 글자의 그 뜻과 달리 사용될 때 지명도 그 뜻을 넣어 가지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인명은 사실은 뭐 또 뜻을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조금 그 달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그 옥변에서 이야기하는 그 평책의 소리, 장단음을 조금 그 뜻과 달리 사용되거나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렇게 사용될 때는 조금 소리가 변화해도 무방하지 않느냐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마 그래도 뜻이 엄연하게 그 원 글자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면은 그렇게 발음을 해서 이름도 길게 또 짧게 지명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뭐 습관이 바뀌고 또 긴 소리가 짧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변화를 많이 가져옵니다. 그래서 그 뜻과 조금 달리 쓰여지는 부분에서는 평책의 구애를 좀 덜 받는다, 장단음의 구애를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성독이라는 것은 책을 소리내가 읽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읽는 소리, 즉 발음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듣는 사람에게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당한 장단 고절을 섞어서 지루함을 없애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구전으로 오는 성독도 마찬가지입니다만, 사실은 우리
민요에는 가사만 있고 사실 악보가 없죠. 그래서 동일한 노래도 지역별로 약간의 그 어떤 차이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, 그 악보로 표기를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보가 현재 존재하지 않느냐,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 외에도 우리 그 전통 문화 부분은 구전으로 전해오는 부분이 많습니다. 성독도 마찬가지지만 한시를 지어놓고 창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도 소리는 참 많이 하시고 듣기 좋은데, 어느 부분에 어떻게 변하든 소리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게 사실 잘 없습니다. 그럼 한시 같은 경우에는 평기식과 척기식의 소리가 있는데, 평기식 소리와 척기식은 분명히 또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고저가 다르니까요. 또 우리가 그 축을 읽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경상도 쪽에는 유세차 이렇게 읽고, 경기도나 저런 쪽에 가면 또 유세차 이렇게 해서 소리를 이렇게 변화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, 뭐 제가 경상도 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소리를 이렇게 발음을 꾸미는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느냐, 아마 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, 아마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, 지역별로 뭐 특성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세상에 좋아서 자기 혼자 흥에 겨워서 하는 것은 조금 뭐 문제가 다를 수 있으나, 그래도 여러 사람 앞에서 특히 뭐 마이크를 잡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어느 정도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, 우리 전통 문화가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규정을 이렇게 안 정해놨다는 것이지, 그 속에 엄연하게 그 다 내재되어 있는데, 우리가 그 입으로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전해오다 보니 이렇게 이탈돼 가지고 그냥 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, 저같이 배우려고 이렇게 노력도 하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역별로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갖춰줘야 될 어떤 원칙만큼은 있어져야 된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처음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론이 먼저 그 정립이 되어야 혼자서 독학을 할 수도 있고, 또 더 발전되게 공부도 지속해 할 수 있는데,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,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런 혼돈이 오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, 지금 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외의 과정들도 뭐 책자로는 나와 있습니다만은, 서예를 배우러 가면 선생님이 서예 이론을 가르쳐 주는 데는 잘 없습니다. 가면 한일자를 먼저 그어서 이렇게 그어보라고 이렇게 하죠. 뭐 제가 그 한시를 배우러 다니면서 한시 창을 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. 근데 한결같이 대답하시는 말씀이, 나는 잘 모르네. 옛날 어른들이 또 선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을 뿐이네. 뭐 이런 답변들만 하십니다. 그래서
서예, 한시, 시창, 성독 이런 부분들도 방법이나 원칙을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라도 정립이 되어 가지고 이론을 숙지하고 난 후에 실제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